네, 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두저두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서도 특별히 이제는 할 게 없다, 수술할 거는 아니다, 내지는 뭐 어디 척추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원인은 아주 소수에 있어서 오는 병 중에 하나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란 말은 뭐냐? 이제 증후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소위 이제 제대로 된 진단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증후군 자체가 뭐냐면 그런 증상, 그런 증후를 보이는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조금 이제 확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그게 사진이든 검사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어떤 진단명을 받게 됐을 때는 사실 그만큼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또 많죠. 그래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뭐냐면 인터넷이나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어떤 간단한 어떤 외상 받았어요. 그게 교통사고, 접촉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길에 가다가 이게 테이블 같은 데 다리를 툭 부딪혔어. 근데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뭐 멍이 들었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러면은 끝나죠. 시간 지나면 아물고. 근데 이게 아프더니 통증이 잘 안 가라앉아. 2주, 3주가 지나도. 근데 여기는 조금 가라앉았다가 또 다른 데가 아파. 그러다가 더 이상은 다친 적도 없는데 막 허벅지, 팔, 온몸이 여기저기가 막 아파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픈 통증이 처음엔 경한 편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칼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들이 막 온몸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1, 2주, 2, 3주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 6개월,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여기저기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특집, 다큐멘터리로도 이미 TV에서 많이 나왔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이제 봤을 때 환자분이 오셨는데 어떤 부위가 이제 아픈 부위가 좀 명확한,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제일 힘드신 부분이 어디예요 하면은 여기 엉치 다리, 왼쪽 다리가 여기가 이제 제일 아프다, 이렇게 뭔가 포커싱을 잡아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거의 아픈 정도나 강도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팔, 목 그냥 다 아프대. 특히 왼쪽 다리가 엉치가 엄청 아팠다가 여기는 좀 괜찮았다가 오른쪽이 너무 아프다가 또 그게 한 2, 3개월 전 일이었는데 요즘은 다리는 괜찮고 팔이 또 너무,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다루는 우리 전문의들은 딱 떠오르는 게 이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우리가 의심해 보는 거는 치료 경력이에요. 일단 이 환자분께서 병원을 많이 다니셨어. 여기저기 안 다녀본 데가 없고 그 기간 자체가 6개월, 1년 넘었어. 그리고 일단 다른 병원에서 얘기 들으시기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원인이 없다, 검사를 해봤는데 괜찮다. 그런데도 환자분은 계속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아프다. 이러면은 이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검사를 했는데 허리 4번, 5번의 협착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다리로 증상이 있다면 일단은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하는 황색인대 제거술이나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특별히 심한 거 없고 좀 있어도 약간의 노화 초기만 보이는데도 환자분의 통증이 심하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의심해 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이제 외과 파트의 전문의들은 일단은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나을 게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통증 자체를 전문으로 하는 마취통증의학과, 그러니까 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이제 의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를 의심이 되거나 어떤 한두 명의 의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외과적으로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경외과긴 하지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쪽보다는
이제 통증의학과 쪽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통증의학과도 대학병원, 상급병원에 있는 통증의학과 일단은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이제 심리 치료라고 해서 이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사실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원인이 되거든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약물을 보면은 진통소염제만 쓰는 게 아니고 항우울제나 아니면 항불안제 이런 것들도 같이 믹스해서 조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치료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어떻게든 통증을 경감시키는 거. 원인이고 뭐고 뭐 이제 없어. 일단은 증상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는 게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치료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해봤다. 이거저거 다 해봤고 안 가본 병원도 없고 마약도 써보고 다 해봤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척수신경 자극술이라는 이제 수술이에요. 뭐 수술이라는 게 뭐야? 큰 수술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이 척추에 이런 일렉트로드 전극을 이제 관을 이제 넣어가지고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제네레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서 통증의 역치를 좀 올려주고 통증이 오는 것들을 좀 경감시켜주는 전극을 삽입하는 어떤 수술인 거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상급 병원에서 주로 하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 드물고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없잖아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좀 상급 병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너무 쉽게 진단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도 괜찮고 그런데 조금 애매하고 이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은 되지만 이걸 또 함부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희귀병이고 당장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환자분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아주 신중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고, 그냥 임상적으로 보고 진단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통증의학과로 협진을 보내서 의뢰를 하게 되면 통증의학과에서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이제 그래도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서 내리는 설문지나 아니면은 검사들, 기본 루틴 검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진단 내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정말 그게 확실히 의심된다면 이거는 외과 질환은 아니다.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보통 다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려면 척수신경 자극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외과에서도 하고 통증의학과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 같이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수술적인 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속 해결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같이 상담을 좀 하고 치료의 방향들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